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돈이 없기는 정말 없나 봅니다. 스마트폰 맡기고 15만원을 빌린다고 하네요. 급전 신용 대출 시장이 축소가 되면서 대출 수요가 전당포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만원도 빌린다고 하네요. 뭐 금부치, 결혼식 예물, 양주, 카메라, 스마트폰, 아이패드, 명품 가방, 시계, 노트북, 뭐 담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다 맡긴다는 거죠. 아침에 물건 맡기고 10만원, 15만원 빌려왔다가 저녁쯤 되면 원금하고 위자를 갚고 물건을 되찾아가기도 한답니다. 주로 20대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20대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나 봅니다. 참 형편이 녹록지 않은 20대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전당포의 대출금리가 연 20%랍니다. 20만원을 3달 쓰고 갚으면 단순 계산하면 이자는 만원. 뭐 이게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나름 생각해보면 되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 빌려서 1년 쓰면 이자가 4만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라도 빌려서 당장의 급한 용도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전당포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답니다. 법정 채무금리가 떨어져서 급전 신용대출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그 수요가 전당포로 몰렸다고 하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죠. 뭐 이래저래 전당포를 찾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우리네 가게가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빚을 안 써야 된다는 거죠. 빚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빚지지 말아야 삶을 그래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지금 뭐 각자 도생이니 뭐니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 많이 무섭죠. 많이 무섭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됩니다. 참 많이 무서운 최근에 뭐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는 그 관련한 뭐 영상들이 오르고 이랬답니다. 무섭다라고 무서웠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충격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 파탄으로 가는구나.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현실 같지 않은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좀 손이라도 내밀어 줄 수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일이 없나 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막장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함부로 비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뭐 부업을 뛰는 이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투잡 들이잡을 한다는데 뭐 이래저래 사는 게 정말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뭐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는 거죠. 1997년, 98년 시중금리가 한때는 30%까지 급등했습니다. 흑자부도라는 게 유행을 했고요. 사람들이 시중에 돈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군대를 서로 가려고 경쟁적으로 앞다퉈서 군대 가려고 지원했는데 군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서 휴학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요. 휴학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이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바닥에서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우울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3억 5천만 원의 전쟁, 이승용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고책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블로그 글 같은 것도 검색해 보시면 내용 많이 나옵니다. 찾으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저자의 그 수기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한테 많은 울림을 줍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쟁. 3억 5천만 원의 전쟁. 내부로 지금 쳐보고 있거든요. 이종용 씨네. 이종용 씨. 빚더미에서 탈출한 이종용 씨의 눈부신 부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빚을 갖고 난 이후에 몇 년 못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씁쓸하죠. 하지만 이 책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갔고 또 노력했고 빚을 갚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악착같이 지냈던 그분. 우리한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죠. 이분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로 빡세게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창피합니다만 저도 이제 30대 초반 때 이제 찜질방에서 자고 뭐 찜질방에 자는 하루에 3,500원 하는 돈이 아까워서 할인점 그 교육장에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누워서 하루 이틀 시간 때우고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물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몇 년 전에 또 사고치고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극단히 선택하지 않고 지금 계속 살아있는 건 뭐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지금 되게 괜찮거나 아주 뭐 자랑스럽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실하게 지내야 된다. 함부로 누구 만날 생각하고 다른 인간관계 맺어가지고 한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냉정하게 착실하게 끝까지 가겠다라는 각오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집값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해서 미칠 것 같고 답이 없고 놔버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않고 또 지내다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인생사 세용심하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오죽하면 스마트폰 맡기고 15만원 빌릴까 겁전 필요해서 저렇게 한다는데 저러한 이 무서운 현실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빚을 얼마나 겁내면서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하자라는 거죠. 착실하게 성실하게 악착같이 지내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1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7가지의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잡 서리잡 하면서 혹은 성실히 살면서 빚을 갚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실히 잘 해보자고.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잘 다듬어 나가보자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좀 만들어 가자고. 해보자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죠.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꾸준히 무던히 나아가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괜찮은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